토트넘의 문제점을 좀 짚고 싶은데 감독 문제인 건지 선수의 문제인 건지 복합적인 거겠지만. 복합적이죠. 네, 사실은 뭐 이제 선수의 문제도 있고 전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문제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에 부진한 것도 맞고 특히나 뭐 마스크 이제 부상 당하면서 더 이제 폼이 떨어진 것도 맞고 근데 전술적으로도 어제도 봤지만 페리시치랑 안 맞아서 부진한 거 혹은 이제 크로스 전략을 위주로 가져가니까 손흥민이 별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적용이 된다. 근데 지금 뭐 한두 명이 이렇게 범인 만들어가지고 빌런 그쵸, 만들어가지고 화살 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낀 부분인데 카타르 월드컵 갔다가 오면서 와 점점 더 확실히 감독의 역량이나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대응이 상당히 더 중요해지는 거야. 아 그럼요. 예, 점점 더 그런 것 같아. 모로코와 같은 팀이 4강에 올라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아스날과 토트넘의 이렇게 차이를 놓고 보면 사실 아스날의 멤버가 지난 시즌과 완전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 예. 원래 마르티넬리 있던 사카 있었고 자카 있었고 사실 진첸코랑 제주스 두 명 그렇지, 추가하죠. 그렇지. 주전에는. 근데 요즘은 제루스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똑같이 잘하니까 토트넘은 오히려 더 선수가 보강되죠. 많이 왔죠, 많이. 총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경기의 양상은 완전 다른 거야. 맞아. 그게 일단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축구 스타일 자체가 너무 올드해. 약간 좀 올드한 편이죠. 콘테가. 아 근데 그런데 안 바뀌는 게 또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봤을 때는 물론 문제는 지금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뭐 선수들의 어떤 콜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어떤 구단의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성의 문제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는 콘테 감독의? 맞아요. 사실은 못한다 하지만 손흥민, 뭐 페리시치 이번 영입한 선수들만 보면 히샬리송 에버튼에서 잘했고 브라질에서 잘하고 페리시치 인터밀란에서 잘했고 비수마도 당장 월드컵에서 또 잘했고 비스마도 마찬가지고 영입한 선수들이 다 다른 데선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월드컵에 가서도 또 잘하고 오고 근데 토트넘만 오면 이 선수들이 갑자기 뭐 못한다 부진에 빠졌다. 그럼 전술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감독이 이 선수들을 잘 조화를 못 시킨다 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콘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승점을 좀 벌어줬던 감독이니까 답답해도 참았지.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어. 챔스권도 좀 벗어나고. 재계약.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콘테 감독에 대한 재계약. 전 요거는 토트넘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토트넘이 만약에 콘테를 내보낸다. 콘테보다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거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콘테 감독이 나갔을 때 콘테보다 위클래스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팀일까? 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다들 이제 팬분들이 말하시는 뭐 투엘 있지 않느냐. 근데 투엘이 오겠냐? 투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승권 팀들이 불러주는데 굳이 올 이유가 토트넘에 있냐? 굳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콘테 감독을 경질하는 것도 아니면 뭐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토트넘이 선택해서 이게 될 게 또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그러면 지금 콘테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선수 더 사줘야 되고 선수 퀄리티가 이래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런 약간 배짱 느낌이 있네. 그렇게 들으면 야 나 나가면 누구 있어? 콘테가 좀 그거를 이게 사실 뭐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 어떤 팀을 가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에서도 이랬습니다. 나 루카쿠 하킴이 없으면 나갈 거야. 그때 엄청 싸웠잖아. 그래. 그래서 팬들이 다 안 좋아해. 너네 재정적으로 문제 있어? 근데 나 나갈 건데. 그러니까 영입해주고. 근데 이제 영입해주니까 어쨌든 우승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 시즌 되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루카쿠 하킴이 팔고 다른 선수 데려온다. 나 나갈게. 그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콘테가 뭐 우승시키는 능력은 분명히 있으나 선수를 보강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원하는 이 퍼즐을 맞춰주지 않으면 또 성과를 못 내겠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팀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죠. 나는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반복될 경우 감독 교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그쵸,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용과 결과가 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언젠가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거 맞죠.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계속 그 토트넘을 보면 구단을 끌어가는 정책 방향이 되게 약간 애매한 게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우승권 팀으로 이 팀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끌어가는 투자를 하거나 방향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장기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체계로 가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우승하는 팀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막 감독 선수 특히 막 선수들 해가지고 막 그치. 계속 투자해주고 돈 막 엄청 그러면서 쓰고. 가거나 아니면 야 성적은 조금 좀 떨어져도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선수를 좀 키워봐. 그렇지. 근데 이것도 아닌 게 어쨌든 그 레비 회장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챔스권 정도는 유지하길 바래.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스폰서십도 땡기길 바라고 선수들도 키워서 또 모드리치처럼 베일처럼 또 그렇죠. 보내는 것도 좀 바라고 막 우승권 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 선수를 키워가지고 파는 팀으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약간 챔스권은 바라는데 성적도 유지하고 선수도 팔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엉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포체티노 감독 같은 사람들이 데스크라인 해놓고 막 네네. 어린 선수들 많이 뛰는 선수들이 막 해가지고 했는데 성적 안 좋으니까 또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 내용 후져도 돼. 무리뉴 데려와. 뭐 누누 데려와. 이러니까 경기도 뒤치질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콘테만 놓고 보면 난 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여전히 거의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재계약하고 어찌됐건 재계약의 관건 중에 하나가 또 이번 겨울 이적장에 토트넘이 얼마나 선수들을 사오냐 이건데 그러면은 이적에 더 투자를 해서 이 지금 토트넘의 위기 상황이 조금 메워질 수 있을지 혹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 쪽이 진짜 시급한 포지션인지 이것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근데 나는 이번 겨울에 뭐 대단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토트넘이 선수를 더 사온다? 난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몇몇 포지션에 한두 개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난 모르겠어. 난 이렇게 겨울에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이 토트넘이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시작하자마자 바디아실 데려오려고 그러고 어쨌든 최전방에 유망주지만 포프 하나 데려오고 리버풀도 부족한 부분 각포 딱 영입하고 그렇지. 이게 이제 명확한 방향성들이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루머가 나오는 것도 오른쪽 윙백 포로 뭐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 이게 사실은 여름 이적 시장에도 보강했던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영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별로네. 다시 영입.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게 되니까 이게 되게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고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다. 영입 정책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K리그 팀의 영입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할 자리가 있으면 또 그때도 그러는데 고만한 선수 5명 뭐 7명 8명보다 묶어서 한 2-3명을 좋은 선수로 선수를 딱 사서 포지션에 나도 강화하는 그렇게 게 생각하는데. 좀 낫다고 봐.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어떨 때는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고만한 그러니까 작은 육각형에 있는 몇 명의 선수보다는 한두 개가 뾰족한 선수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번에도 난 된다면 여러 명의 선수보다는 그렇지. 그러면 어디가 가장 시급할까? 혹은 어디를 보강하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 볼을 좀 더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쪽에. 뭐 언급됐었던 에릭슨 불안하고 윙백 불안하고 이것도 다 있는데 나는 좀 그래요. 좀 더 중원에 이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볼을 좀 줄만한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래야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난 제일 당혹스러운 느낌은 이런 거지. 진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앞 2명을 놔둬놓고 이런 축구를 한다는 게 너무 아쉽지. 그러니까 클럽세스키가 나오면 클럽세스키가 그렇게 연결해 줄 때가 있는데 클럽세스키가 막히거나 이러면 또 여전히 단절돼 가지고 막혀버리니까. 저는 그 뭐 연결고리도 좋지만 수비가 되게 이제 필요하다. 다이어. 그냥 뭐 다이어도 그렇고 센터백. 그러니까 센터백 특히나 이제 로메로가 없을 때 그냥 사실은 이 수비가 아예 무너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어제는 이제 득점 못했지만 10경기 연속 선제골 실점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7경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만 네.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콘테가 추구하는 축구가 실점 안 하고 어떻게든 90분 안에 한 골 우겨 넣고 그래서 승리한다. 메뉴 팬들이 맥과이어 데려가라 그러던데. 아니 루크쇼 있어 우리. 니네 저기 맥과이어 데려가 잉글랜드 저 주전 센터백. 근데 그 컨셉인데 수비가 흔들리니까 선제골 먹히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지. 토트넘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경기가 답답하든 어쨌든 90분 안에 한 골 내지 2골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뭐 세트피스든 크로스 올려서 뭐 우겨넣든 이제 성적만 생각한다면 한두 골 정도는 만든다. 네. 그러면 수비에서 안 먹히면 성과는 가져온다. 아니 근데 이제 오케이. 우리가 지금 겨울 이적 시장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울 이적 시장은 여름에 비해서 선수들의 몸값이 비싸. 왜냐하면 시즌 도중에 빼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보내려고 하는 팀들도 이제 비싸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몸값이 비싼데 특히 센터백은 실제로 토트넘 정도가 수비 안정을 위해서 만약 센터백을 원한다고 한다면 즉시 전력을 데려와야 되거든. 애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얘기 봐. 또 나오는 게 그바르디올.
김민재. 아니라니까. 나폴리가 지금 저 우승 경합을 하는데 김민재를 내줘? 그바르디올이 안 지금 되죠. 예를 들면 다른 팀들 놔둬놓고 안 돼. 지금 월드컵 통해서 뭐 나이도 어려 잘해. 근데 토트넘을 간다고? 가능하지 않아. 그것도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 이런 선수 이게 다 가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센터백을 웬만한 선수 내려와서는 이 토트넘의 수비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지금은 버티고 맞아. 그냥 그 우리 슈틸리케 정신 있잖아. 2골 먹히면 3골 넣겠다. 아니, 이 정신으로 가야 된다. 나도 이런 생각이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수비 쪽은 존버하고 토트넘이 잘하는 걸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데려올 수 있을까 토트넘이 진짜 이번 그러니까 겨울에? 수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없어. 거기도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지금 딱히 없어요. 답이 안 나오네. 에릭슨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 팬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지 저런 그렇죠. 거. 뭐 한번 에릭센 노리던가. 아니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감독 바꿔야 된다 이거는. 감독을. 그러니까 어. 물론 우승 전력은 아니야 토트넘은. 아 그럼요. 뭐 누구나 다 네, 얘기했지만. 그렇지. 챔스도 진짜 박박 기면 갈까 말까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아예 그러면 패급이냐 아니거든. 맞아요. 네. 아니 카타르 월드컵 결승 진출했던 팀들의 주전들이 있고. 맞아. 아니 프리미어리그 득점하겠던 선수들이 있고. 물론 이제 멤버 포지션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 여기를 약간 좀 잘 버무리면 지금보다는 경기 내용과 맞아요. 결과 조금 더 올라갈 거 당연하지. 아니 맞아. 빌라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경기 하면 안 되지. 진짜 못 보겠더라 경기. 뭐 공수양면으로 아무것도 되는 플레이가 없고 이게 이제 참 버무렸더니 이게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형님은 계속 이제 이번에 반등에 어차피 토트넘은 반등할 수 있는 게 지금 감독 교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만약 가능하다면 이 정도 감독은 토트넘에 와야 된다. 혹은 가능성이 좀 있다. 누가 있을까요? 뭐 포체티노? 나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누가 바꿀지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시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감독들이 솔샤르, 투엘 지금 어제 누군가는 포체티노인데. 그 얘기 하더만 벤투 감독이 가가지고 김문환 오른쪽 윙백으로 쓰자. 전 최대치가 포체티노라고 봅니다. 데려올 수 있는. 포치 가능성과 지금 뭐해? 지금 놀죠. 놀지. 그래서 포치가- 뭐 월드컵 보러 오고 있잖아요. 포치가 레비 회장하고는 지금 어떠나? 원래 안 좋지 않아? 좋은 관계는 아니죠. 약간 껄끄러운 관계죠. 나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걸려 있는 게 없으면 선수들도 잘 알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맞아요. 지단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바르디올이 왜 오냐고. 지단 지단이 감독이 토트넘에 왜 똑같은 거 와? 아니야. 지단 여기 왜 와? 지단 약간만 기다리면 대표팀 감독 하는데 프랑스 가서 그렇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는데 약간만 기다리면 아니 그 포체티노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토트넘에? 전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포체티노는 명확한 단점이 있어요. 밸런스가 무너진 팀을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플레이를 못해요. 특히나 파리에서 파리에서의 실패. 파리에서 뭐 공수가 이게 뭐 밸런스가 무너지고 막 이랬지만 똑같은 멤버로 갈티에한테 줬더니 완전 바뀌었지. 또 팀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체티노가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뭐 토트넘에 있을 때도 데스크라인 한 번 깨지니까 끝도 없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체티노가 지금 현재 토트넘에 온다면 그래. 밸런스 잡기 되게 힘들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페노의 말은 콘테를 그래도 잡아야 된다. 왜냐면 콘테 이상의 감독 오기 어려우니까. 아니 뭐 잡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 뛰어난 감독을. 근데 나는 이제 감독을 바꿈으로써 일어나는 그 감독 그런 건 교체 있죠. 효과라는 게 네.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난 토트넘이 그러면 콘테 감독 체제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콘테는 근데 그런 감독이 아니잖아. 그런 감독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콘테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가 봐서는 챔스 무조건 못 가. 그렇죠. 이거는 뭐 나는 확실하다 봐. 무조건 못 가.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 지금 자극 줄 수 있는 건 선수 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능하지 않다니까. 감독을 일단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예를 들면 팀 샤워드를 예전에 잠깐 썼던 것처럼 누군가를 잠깐 써서 일단 감독 교체 효과 내서 분위기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떻게 막 분위기 바꾼 거로 한번 끝까지 가보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선수들이 나쁜 건 아니되니까. 맨유의 케이스를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맨유가 지난 시즌에 데려올 감독이 없었어요. 맨유 정도 되는 팀이. 그래서 데려올 감독이 없어서 사실 콘테도 얘기 나왔어요. 근데 콘테를 왜 안 데려갔냐? 우리가 생각했던 장기적인 플랜과 그건 맞지. 그래, 맨유는 안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테나흐나 랑닉 같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하는 감독 데려오고 싶은데 콘테랑은 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콘테를 이제 거르고 랑닉으로 간 거잖아요. 임시 감독처럼. 그 다음에 이제 테나흐를 데려간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토트넘이 명확한 플랜을 일단 세우고 그런 방향성이 일단 있으면 거기에 좀 맞춰 가야지. 그래서 이제 임시 감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메이슨을 올려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나 그러니까 이게 이러네. 우리도 얘기해 보니까
토트넘에 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좀 했잖아. 근데 사실 뾰족한 답이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절이 싫으면 결국 절을 떠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네. 손흥민 나가자. 이렇게 이적설이 가네. 근데 팬들도 막 얘기하다가 야 그냥 토트넘은 답 없어. 노답이야. 야 손흥민이 떠나자. 빨이 어때?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페이크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이제 이해가 됐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답이 거네. 없으니까. 예. 그만합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봄 쩔더라. 예, 좋습니다. 예. 네네네. 안녕. 네, 알겠습니다. 네.